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낙선자와 정치인을 당선자에 해야죠. 궁금했는데. 중진해. 정치는 해주셔야 됩니다. 했어. 오늘 못 들었어. 알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낙선자 대 당선자. 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구도입니다. 나도 두어 번 낙선해봤기 때문에 네, 낙선자와 사선. 네, 이제 2번 낙선하셨지만 저와 퍼센테이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요. 젊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당에 이제 낙선을 올해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일수록 네. 훨씬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고통을 많이 겪어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네. 그 훨씬 더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천착하는 그런 정치 기풍이 있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분들 중에는 네. 좀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떠서 다니는 공중부양 같이. 예, 이철이 의원. 아니 이렇게 그런 한 번 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지 보통 여러 번. 비례잖아. 철이는 그 선수에 비해서 노련하지. 능글렁이 같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아 그래요? 신선한 맛이 없어. 맞아, 이렇게 돌려가게 하시는. 중고신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우리 당 활동을 했었고 네.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새롭게 온 느낌이 안 들지.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해도 충격이 좀 덜해.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 언저리 예전에 하던 일을 하면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짐작이 가니까. 표창원 의원은 이제 지역구니까 지역구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게 있거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건 진짜 기득권 포기니까. 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지역 뭐 이런 게 있고. 그 지역은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되나요? 표창원 의원 지역. 노리는 사람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 네. 이런 지역은 대부분 전략 공천합니다. 네, 경선이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 지역을 막 가서 그 얼쩡거리는 분들한테 제가 허수고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공천 작업에 여러 번 관여해봤잖아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곳,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비는 곳 이런 곳은 거의 90% 전략 공천합니다. 수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센 지역은 네. 도전자가 대부분 약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되게 경쟁이 없었던 지역이야. 근데 이 사람이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간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땐 딱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조사를 한번 해보지만 그런 경우에 상대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 무조건 전략 공천을 꽂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해봐가지고. 그래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기웃거리시는 분들 이렇게 돈만 쓰고 헛고생하니까. 그렇죠. 오빠 용인으로 이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저 당황하고 있어. 부천 원해영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중진 불출마 지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원해영 의원은 후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전략 공천을 누굴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 거고 거기는 또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개소식을 하나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하는 걸 보니까 그 지역으로 나갈 모양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세잖아. 전 시장이니까. 세죠. 거기도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백지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멤버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소개도 안 하고 소개를 안 계속 했구나. 수다만 떨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 이렇게 또 저희가 새로운 멤버를 영입을 했습니다. 악의정 영입 인사입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영입 인사 1호 오창석입니다. 감기무량하네요. 현 정권에 사실 뭐 미래를 내다보면 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기쁩니다. 사실 미래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잘한다. 내가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와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날 팔어.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 아니 후원금 10만 원 넣고 우상호 내가 키웠다 이런 분들 이런 거 실제 만났어.
실제로 제가 돈이라도 내면 다행이죠. 지난번 방송한 안 내고 지금 돈 좀 받아가죠 저는. 지난번 선거에 낙선하고 부산의 박재호 의원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 30분 막 얘기하면서 막 박 의원 뭐 그동안 뭐 내가 도와준 거 있으니까 막 잘해달라. 그래서 박재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얼마나 도와줄까 그러니까. 저 사람 후원금 15만 원 냈어. 그 금액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 뭘 해줬다고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생생낸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왜 자 열심히 하겠다고 했냐니까 뭐 어떻게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색을 많이 낸다.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들은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 분들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후보 시절에 계속 사진 찍으면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기나 뭐 무슨 뭔 사건으로 잡혀가면 신문에 유력 정치인과의 무슨 친분설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하나 찍었다고. 나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우연히 있다가 오창석 씨가 사진 찍자 그러면 조심하세요. 안 찍어요. 네, 저희가 김대범 씨가 새해 맞이 휴가를 떠나시는 바람에 오늘 이제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활약 기대를 해주시고 오창석 씨 요즘에 뭐 좋은 소식 있으세요? 좋은 소식이. 네. 너무 뻔한 질문. 저희가 이 항상 대본에 지금 이름만 바뀌었어요. 원래 항상 매주 김대범 씨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늘 이제 오창석 씨가 대신 오셨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까? 이걸 계속 해야 좋은 만들어 내봐. 오랜만에 우상호 의원님 만나 뵈어서 굉장히 좋은. 이 사람 크게 됐어가지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저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한번 하더라고. 아니 사실 오창석 씨가 문재인 영입 인사 몇 호죠? 16입니다. 네, 16호인데 문재인의 16호냐 우상호의 1호냐 문재인 선택하세요. 16호, 문재인 15호까지 썼죠? 네. 16호부터 안 썼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우상호의 1번이 되는 게 낫다. 옛날 그 한자 성어도 일신 우일신. 우상호의 1번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 우상호의 1번이 훨씬 낫다. 일신 우일신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순발력인데. 미어 맞추는 능력을. 우일신을 이렇게 우상호의 1번이 되는 게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네. 대단해. 네, 그래서 오일신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요. 근데 사실 12월 17일 후보 등록하고 18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로 뛰잖아요. 그래서 패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한테 자리가 좀 많이 왔습니다. 잘 됐네. 네, 감사하게 왜냐면 생각하고 최근에 있습니다. 수다면에서 쫓겨났거든요. 수단맨 왜? 오늘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하거든요. 이게 술 먹고 방송을 하나 펑크해가지고. 살다 보면 그 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오빠가 진짜로 방송하면서 제가 엄청 오래 봤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봤다. 그런 적이 처음이라 전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연락이 안 돼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잘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죽음에 가까운 아픔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이제 지상파로 가셔. 지상파로. 왜냐면 우리 오창석 씨는 얼굴 잘생겼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화면빨을 잘 받아요. 이런 분들. 얼굴이 작고 눈이 크고 그러면 이제 키도 작고. 음성 전달력이 박지. 왜냐면 키는 화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빵빵 터지네. 웬일이야. 근데 내가 볼 땐 지상파형 외모를 갖고 있어요. 또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상파는. 아니 실제로 그 유명한 개그맨 뭐 요즘 와서야 이제 탤런트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키가 크지 전에 보면 되게 키가 큰 사람들은 히트를 못 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앵글에 너무 이 상대방 여배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옛날에는 안 써줬다고. 요즘 와서나 그걸 이제 그냥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는 새해 맞이해서 이동영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네. 갑자기요? 여기서? 여기 저희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오늘 마지막 회야. 영상 마지막 회.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우상호 의원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가시죠. 가뿐히 패스하고. 내 건 무서워. 조마조마해. 아니 패널들이 빠졌다는 게 지상파 패널들이 빠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종편. 그러니까. 네, 특히 종편이. 근데 나가면 되지. 뭐. 보수 논객들이 진보 논객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빠졌어요. 지금 양문석이 나간다고 출마한다고 그랬지. 통영에. 그다음에 또 누가 출마하지? 현근택 또 좀 출마할 거 아니야. 네네. 그죠? 용인에 준비할 거. 가끔씩 강선우 부대변인도 패널로 나갔었는데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자리를 꿰차면 되겠고. 네. 뭐 지금부터 한 4월까지는 뭐 흔들림 없이. 네. 그래서 내년 5월에 벤츠 산다 그러더라고요. 벤또 잘못 들으셨네요. 네. 아니 무슨 전세 대출 알아본다는데 무슨 벤츠를 사. 참 벤츠에서 살려? 네, 카푸어 되는 거죠. 하우스 푸어의 역. 카푸어라도 될 수 있다면은 또 받아들이고 싶긴 하네요. 그렇죠. 빚도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벤츠도 중고 네. 싼 거는 싼 게 있어요. 한 1,500짜리도 있어요. 한 서너 달 몰고 다닐 만한 것들은 더 싸. 서너 달 몰고 다니면 거. 그렇죠. 서너 달 몰고 폐차. 폐차장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 그 요즘은 차를 세워놓고 실제로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하도 저 집세가 비싸니까 차에서 아예 생활을 해. 그런 분들 꽤 있어. 그 차 안을 개조해서. 그러니까 그럼 돈이 안 들잖아. 약간 캠핑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느 나라에도 있지만 그 네, 배를 한 척 사가지고 배에서 생활하는 분들. 그런 나라도 꽤 많아요. 선진국에 있어. 선진국에. 예전에 아이비리그의 어떤 대학생이 예전에 월든이라는 작품이 그 책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월든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봉고차 월든이라고 아이비리그 학생인데 차 안에서 다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많다니까요. 네,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봤는데 뭐.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네. 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차 안에서 생활하는 건 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비슷한 네. 체구면 2명도 매끈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네, 차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박지희 얼마나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랑 결혼한지 볼 거야 진짜. 키는 확실할 인터넷에 올린다 아기들 홈페이지에. 최용만 씨 추천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어깨 넓고 키 큽니다. 뭐지? 저 또 추천받은 분 있어요. 키 큰 거로는 한기범이 훨씬 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기혼이시기 때문에. 표필상. 표필상 씨. 네, 그래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저희가 2020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2019년 마지막 주에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새로운 새해 2020년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멤버들의 새해 소원과 다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대범이 오빠는 뭐 들으나 마나 여자가 생기는 게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새해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네. 승리하는 게 소망이죠. 압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발 네. 남북 관계가 풀려서 평화 번영의 어떤 이 시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인 소원은 내 집 마련? 개인적으로는 뭐 불가능하니까 서울서는 서울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현실과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어도 전세금은 올리지 말아라. 저는 김현미하고 헤어졌습니다. 나는 걔가 가면 치과 잡을 줄 알았거든. 많이들 실망하셨는데 뭐 전세금도 안 오르고 집값도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값은 잡힐 텐데 이제 전세급이 뛰는 걸 저 전월세 상한제를 꼭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그리고 좀 대출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창석이 오빠 전세 대출 받는데 너무 힘들대요 지금. 왜? 신용 프리랜서라. 직업이 프리랜서라 수익이 많이 잡혀도 그게 일정치 않기 그럼 때문에. 가서 우상호 영입 이루라고 얘기해봐. 그래? 혹시 신용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환 안 하면 그게 우의원님한테. 아니 연대보증은 안 써주고 연대보증제 폐지됐습니다. 보증까지는 아니다. 신용도를 살짝 올려주는. 아니, 나중에 캠프 차리면 거기 한켠에서 락락고기 갖다 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새해 소원이 있다면? 일단은 저도 사실은 민주당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승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그 개헌에 대한 그 열망이 남아 있거든요. 총선 승리하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헌이요? 개헌이라면 어떤 개헌? 4년 중임제라든지 대통령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18석 부산이 18석이거든요. 지금 6석이 있는데 10석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소원입니다. 네. 그냥 보고 싶어요 그렇게. 새로 뭐 책을 낸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냥 저는 이제 어떤 소속사와 계약을 해서 연예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않고 JTBC의 방구석 일려 이런 거 있죠. 영화 얘기하고 그런 거 좋지. 네, 영화 얘기하고 좀 영화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 그 영화 평 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굉장히 가벼운
예능 또는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시사 예능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유튜버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뭐 그분처럼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긴 또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그래서 네가 안 되는 철저히 운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냥 남이 다 그래. 차려놓은 밥상에 아니 숟가락만 근데 그게 넣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네.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미미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남이 해놓은 거에 딱 올라타면 네. 비용 안 들이면서 이렇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네. 독자성을 너무 고집하다 망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정말 작사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작사. 네, 작사. 아, 근데 되게 다재다능하네.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건 많을 수 있죠. 사실 제가 뭐 능력은 뭐가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의원님께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클럽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클럽? 그냥 힙합 클럽. 정말 춤추는 클럽이요. 아 진짜? 네, 이게 출입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입밴 당하지 제가 않는 곳으로만. 이제 힙합 1세대 가리온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그 형들과 친해져가지고 클럽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가 재밌어? 그냥 그 소리. 사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출입 잘 안 됐었거든요. 20대 때는. 초등학생인 줄 알고. 물을 흐린다고. 그분들과 함께 잘생겼는데. 아니, 안 보여요 일단. 키가 작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가니까 입장이 잘 되고 재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 음악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하고 진짜 싶어요. 음악만이 아니면 클럽에 오시는 출입하는 여성들도 혹시 관심 그거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예산 부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러 갔는데 한자. 뭔가 부수 법안이 따라온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거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잡지 같은 거 살 때 부록 보고 사듯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브로마이드 때문에 잡지를 사는 거거든요. 네. 아니 오창석 씨하고 같이 클럽 가는 그분이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같이 가면 흩어진대요. 왜냐면은 일단 같이 들어가면 창석이를 찾을 수가 없대요. 사라져버려가지고 인파 속에 이렇게 한창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클럽이구나. 클럽이라는 게. 가끔씩 제 친구들이 제 클럽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계속. 인파에 잠겼다가 네. 나오면 그 다시. 정도는 아니지. 네, 그래서 테이블을 꼭 잡으시고. 지희 씨는 소원이 뭐예요? 저는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저도 좀 잘 풀렸으면 에이 좋겠다. 정말 왜들 진짜요. 이래. 진짜. 아 여기 좀 테마주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는 진짜 집 한 채 장만해서 이제 시집 가겠다 생각했는데 집 한 채는커녕 지금 예식장 계약할 비용도 없어서. 주식으로 집 한 채 값을 뽑겠다는 거는 너무 왜냐면 분명히 그 5배 오른다 그랬거든요. 누가? 거기 작전주에 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라고 그러면? 하신 분이. 아 이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그 양반하고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아무리 남북 관계가 풀려도 5배씩은 안 뛰어. 그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책임을 지고 네. 까여진 금액의 일부를 네. 변상할 것을 이 투자 권유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요. 네, 진짜. 아니 그래서 그분이 그랬거든요. 내가 원금 보장해주겠다 이랬는데. 아, 진짜? 근데 뭐 그분이 빼라고 할 때 이제 빼야지. 제 멋대로 빼고 원금 보장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원금 될 때까지 빼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영원히 안 줄 거예요. 네, 그죠. 그거를 제가 처음에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주식계의 고등어예요. 반토막 내고 시작하거든요. 그치, 내장 빼고 다 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예. 남북 관계 개인적인 네, 그 그렇죠. 소원은. 예. 개인적인 소원이요? 개인적인 소원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유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전 재산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열심히 그럼 제가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지금보다 많아요. 그래 지금도 많이 바빠. 네. 밤에 하는 일이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래요? 낮에 하는 방송이 데일리로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야, 그럼 낮과 밤으로 거의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어차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기 남북 관계 좋아져서 테마주가 네. 오르면 시집 가야 되잖아. 시집 가기 전에 바짝 당겨야죠. 최영만 씨가 기뻐하겠네요. 최영만 씨는 결혼 안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미혼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최영만 씨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희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저의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각자 소박한 소망을 얘기를 해봤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자한당은 뭐 날치기다, 뭐 나치와 다름이 없는 그런 뭐 독재 수단을 독재할 수 있는 수단을 문재인 정부가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뭐 결의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생쇼죠, 생쇼.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년에 떨어질 사람들이 뭘 의원직 사퇴를 내고 그래. 이게 네.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래도 공수처 통과될 때 그때 자리에 또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선거법 통과할 때는 정말 난리를 쳤어요. 거의 근데, 뭐 맞아요. 이제 문희상 의장님 진입을 막고 뭐 그 저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장님을 때리고서는 성추행 하지 마, 성추행하지 마 그래서 참 내가 그래서 얼른 그쪽에 가갖고 거기 중진 의원들한테 의장석 점거는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법 위반이다. 에? 사실은 저거는 위험하다.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는 몸싸움은 안 했어요. 소리만 이제 구호만 외치고 샥. 내가 그랬거든. 저건 반드시 고발한다.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 의원들을 다수를 거기 점거를 시켰냐 했더니 그래서 자기는 반대했는데 뭔가 이 전술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왜냐면 그거 진짜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그 형량이 매우 높아. 왜냐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건 뭐 시민사회가 고발하든 뭐 우리 당이 고발 안 해도 저거는 너무 명백히 증거가 다 생중이 되고 있었잖아요. 전체.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몇 분 더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격돌할 때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보면서 공수처법 통과할 때 그 구호가 뭐 다른 거는 뭐 공수처 반대한다고는 그럴 수 있는데 독재 타도를 외치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가 울컥했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독재를 알아듣기 아니 내가 타도하려고 한 것들이 저것들인데 저것들이 우리를 보고 독재 타도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질렀어. 그 독재 타도 구호 외치고 잠시 조용할 때 네. 독재 타도 그건 아니지. 내가 이제 그랬더니 몇 사람이 고개를 돌리더라고. 쪽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어제 그래서 끝나고 우리 의원들은 되게 울컥해서 또 한잔 했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제 이인영 대표하고 한잔하면서 너 진짜 고생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들 우상호가 탄핵하고 이인영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근데 왜 86 물러나라고 그래? 선배 한 명이 그분이 이제 뭐 우리 잘 보일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그 뭉클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을 탄압하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내가 야당 원내대표 때 하자고 한 법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야당 탄압 당하려고 우리가 이 법을 야당 때부터 하자고 했겠냐. 내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예? 그랬더니 나하고 파트너했던 의원들이 내가 야당 대표 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그 야당 탄압 당하려고 했어. 했더니 씨 웃으면서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불안했던 게 권은희안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는데 기소권이 좀 이제 맛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 4+1 체제로 가는 순간은 이건 통과가 사실 거의 확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표단속 이탈표 있다 막 이렇게 하길래 또 이렇게 거짓말들을 보도하고 그러나 우리 당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김동철, 박주선, 황주홍 이런 분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막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선거법도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대로 선거법 때 투표가 그대로 표결이 그대로 오는 거거든. 이제 금태섭 의원 한 명이 이제 기권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은 평소에 소신을 하도 얘기해 놔서 이제 찬성하면 더 웃긴 놈 되지.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기권 정도로 한 것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통과됐으니까. 네. 조홍천 의원도 찬성을 하고 천정배 의원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4+1. 아니 이게 지역 민심들 오히려 본인들은 반대 원래 갖고는 안 돼 다른 아니었잖아요. 이제 지역 민심들을 고려한 거고 그 주장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대세를 따라주는 것도 지혜고 또 금태섭 의원 같이 뭐 그냥 기권해도 이게 통과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럼 역적되는 거예요. 통과되기 확실하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정도는 그냥 또 물러가라고 댓글들 다시는 분도 계신데 국회에는 좀 다양한
또 통과의 시장이 없는 한 만약에 통과가 한 표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두지. 근데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통과됐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도 좀 그 반대표 던진 사람을 약간 좀 찾아내고 싶진 않으세요? 아니 반대편 사람들 다 빨간 이건 다 나와 그 있어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런 표현. 아니 우리 당이 아닌데 뭘 내가 굳이 우리 당이면 내가 한마디 하지. 왜 그랬어? 그리고 근데 그 저쪽 당은 당이 다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특히 내년에 선거가 뭐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네, 예. 올해 선거가에서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도록 또 그렇게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은 어땠을까 기분이? 윤석열 총장은 이제 곧 공수처를 내려오나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검찰이 가장 예민한 거는 공수처도 있지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네. 여기에 더 목을 매요. 그게 음. 이제 수사 지휘권을 주냐 안 주냐, 네. 뭐 수사 종결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훨씬 커요. 이 공수처는 우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기분이 좀 나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자기 권한이 네. 확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달라요. 이게 만약에 우리 민주당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이 된다. 그러면 검찰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죠. 그래서 하나는 공수처가 있고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검찰이 더 예민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공수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 안에서도 저건 뭐 반대하냐 놔두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한테 수사를 못하게 하는 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막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 만나서도 공수처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로비를 훨씬 많이 했어요. 검찰이. 예. 실제로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구나. 지금 말 놓은 거야 지금? 제가 스스로 연말에 야자 써먹었다고. 연말에 야자 타임으로 34살이라고 이제 34살. 33이거든요. 당황했어. 만으로 해야지. 네, 만으로 31입니다. 아, 네. 만으로 합시다, 만으로. 만 31세. 네. 실제로 로비를 많이 했군요. 네. 네, 우리 오창석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통과가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공수처 이야기를 한 20년째 했다고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똑같아요. 나도 울컥했다니까. 선거법 통과할 때는 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네. 아이, 그거야 뭐 그냥 뭐 어차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인데 네. 그리고 난 솔직히 그게 큰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게 체감하는 건 없거든요. 공수처가 더 중요해요. 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막상 해놓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경찰 검찰 갈 일이 없는 분들 평생 이런 네. 분들은 아무 상관없겠지만 네.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는 가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아니 일단 내가 말씀드리잖아. 나도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하거나 뭘 이렇게 뭐 무슨 모욕죄로 뭐 예를 들면 고발을 당했다. 그럼 경찰서 한 번가 조사받고 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아. 왜 하나의 사건으로 두 번씩 조사를 받아야 돼? 그만큼 우리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서에서 받는 조사는 증거 능력이 채택도 안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거는 검찰이 지휘하고 그럼 지휘할 때 다 받잖아 내용을. 네. 근데 검찰로 송치되면 지들이 또 불러 또 조사를 해. 네. 왜 그래? 이게 사실은 그 잘못된 거예요. 한 번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 가서 겨뤄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 말하자면 경찰과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면 우리는 한 번만 조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 생활이 크게 변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가족 관련해서 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소 네. 조국 장관을 전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걸로 어떻게 끝난 될까요? 거죠. 이제 재판 가서 하는 거죠 내년에. 올해. 재판에서는 제대로 어떻게 판결이 날 수 그럼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재판은요 네. 공정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법부는 믿는 게
재판은 양쪽 얘기를 다 듣잖아요. 네. 네.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얘를 범죄자로 만드는 쪽으로 몰아가요. 일단 억울한 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네가 억울하면 네가 무죄라는 걸 나 앞에서 입증해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막 얘기해도 안 들어줘. 기소에 유리한 것만 적어줘. 근데 재판정 가면 그래서 옛날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검찰에서 갖고 온 조서를 던져버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네가 주재하는 재판정 안에서 피고와 저기 그 원고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공판 중심주의, 공판에서 한 얘기만 믿고 판결해라. 엄청난 개혁이에요, 그게. 그동안은 가서 재판장 가서 진실 얘기해도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피고는 왜 경찰서, 검찰에서는 다르게 진술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다니까요. 그러면 협박해도 소신에 따라 진술하셨어야지. 거기선 거짓말했고 여기서 진실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 그러면 숨이 탁 막혀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 경찰에서는 거짓말한 놈이야. 근데 거기서는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안 써줬는데. 네? 그 이전 옛날. 이게 실제 있었잖아요. 이춘재 8차 모방범죄 사건 윤 씨가 재판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형이 확정돼서 형을 살아버렸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재심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요즘은 그래서 그래도 판사님들을 믿어야 돼요. 재판정에서는 양쪽 얘기를 듣고 물론 거기서도 오판이 있을 수는 있죠. 인간이 하는 일이니. 그러나 대체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조국 가족들과 조국 장관의 억울한 혐의는 재판정에서 많이 밝혀질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본 건 전부 검찰발.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언론 플레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유포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만약에 이제 조국 일가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한 거라고 만약에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검찰도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수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이걸로는 처벌을 못하죠. 이건 어쨌든 공수처가 생긴 검찰이 어쨌든 어떤 피의자의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하고 노력한 것 자체를 범법 행위로 몰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100% 다 무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일부는 실정법 위반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120일을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해야 할 정도의 범죄냐 할 때 재판부는 벌써 두세 가지를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재판정 가서 아마 재밌는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저는 상당한 정도의 혐의가 벗겨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일부 이제 변호사분들이 모여서 이 조국 사건 관련해서 좀 백서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뭐 벌은 주지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이제 그거를 좀 하나의 교훈 차원에서 그 사건을 쭉 정리를 한 백서를 또 만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부는 좀 희생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국 일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죠. 네. 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이번 수사에 관여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겠죠. 그 중에 옷 벗는 검사도 나올 거고, 네. 네. 또 자천되는 분도 나올 거고. 제가 볼 땐 그건 어차피 그런 책임을 안 물을 수 있나요? 수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만 독립시켜 주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총장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나요? 저거 확정될 쯤 되면 임기 끝나요. 네, 대법까지 가서 확정될 쯤 되면 임기 끝나요. 네. 그래서 저희 뭐 2020년 대한민국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바뀔지 잠깐 얘기를 좀 해봤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변화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피해를 우리가 이제 당할 수도 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